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 수술에 있어서 두 번째 주제로서 실리콘 보형물을 과연 써야 하느냐, 가장 많은 질문들을 받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서는 한번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코 성형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로 되겠죠. 하나는 이식물, 자가 조직, 뭐 연골이나 뭐 진피지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고, 또 하나는 이물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보형물들이 여기에 속하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보형물 아니면 연골이에요. 그리고 보형물은 실리콘과 고어텍스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쓰이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는 실리콘으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을 코 성형에 쓰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깊게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롤린 K 다니엘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의 성형외과 교수를 하셨던 분이고, 코 성형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교과서들을 집필하시고 논문도 이제 굉장히 많이 쓰셨던 이제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 교수의 유명한 코 성형 저작물, 이제 교과서의 앞머리 부분을 제가 이제 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는데, 자, 이분이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제가 좀 이제 가슴에 좀 품고 있는 이런 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지름길로 가지 말아요. 자, 코 수술은 어려운 수술이에요. 항상 이제 코 수술에 있어서는 이게 쉽게 끝내겠다, 빨리 당장 눈에 띄는 결과만 아니겠다, 이런 유혹에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 첫머리에서 다니엘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코의 어떤 3차원적인 구조를 완성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든 해서 쉽고 빠른 길로 가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을 갖다가 이제 항상 의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코 수술의 술 전 과정을 유한한데 술 후 방문은 무한하다. 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수술 전에는 의사들이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뭐 좋아하죠. 왜냐면은 수술 전에는 결국은 수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이제 이 인터뷰가, 이 카운셀링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막상 수술이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술한 지 5년, 뭐 7년, 10년 이렇게 되셨는데 찾아오는 거를 사실은 이제 솔직히 아주 환영하시는 의사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 교수가 하는 얘기는, 술 전에만 환자 보는 거를 보고서 이제 옳다구나 하고서 수술을 하려고 하지 말고,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환자를 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셔도 될 분, 이 수술을 갖다 이제 하셔서 안 될 분, 이런 분들을 갖다 좀 선정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수술의 이제 방식, 그리고 수술의 결과에 대해서도 사전에 환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 놔야 된다는 거죠. 수술 후에 본인이 생각했었던, 환자분이 생각했었던 어떤 방향과 다르게 수술이 됐을 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환자분이 좀 수술에 대해서 완전히 좀 약간 환타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이제 이런 상태면 이건 수술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말은 쉬운데, 자,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런데, 수술 전에 카운셀링 과정이 이게 영업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을 시켜가지고서는 자꾸만 수익을 올리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 과정이 수술에 대한 어떤 이제 정확한 좋은 면과 나쁜 면, 이제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이런 거를 갖다 균형 있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은 생략되고, 남 믿고 따라와라, 내가 이쁘게 해주겠다, 나만 믿어라, 내 실력이 출중하다, 자, 이런 거를 강조하는 데서 이제 끝나버리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가 되는 경향들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수술 후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이게 들은 말하고 다른데, 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니엘 교수의 이 텍스트북을 보면은 이물질 보형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비용을 싸게, 그래서 이제 쉬운 술기로 해서 즉각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다가 보니까 의사들이 실리콘과 같은 보형물을 자꾸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의 어떤 단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감염, 돌출, 변이 이런 것들인데,
다니엘 교수는 결론을 내리기를, 자, 1차 성형수술에서는 실리콘을 꼭 필요하면은 하되 2차 성형수술,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하는 수술에서는 이거 쓰지 말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 선생이 얘기하신 거는 하나의 대원칙인데, 동양 사람들의 어떤 코에서는 서양 사람들과 달리 좀 특별한 면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지 실리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유혹, 어떤 지름길 이런 걸로만 이제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어떤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동양인 코와 서양인 코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 다니엘 교수는 물론 이제 서양 사람들 코를 기준으로 본인의 경험을 쌓으신 거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 코는 뼈와 연골은 굉장히 크고 두꺼워요. 근데 그거를 싸고 있는 살은 아주 얇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완전히. 뼈와 연골은 아주 얇고 작고 짧아요. 근데 그거를 싸고 있는 피부는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라고 하는 거는 단지 표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피 조직, 그 다음에 그 피부 밑에 있는 어떤 이제 그 아레올라 티슈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뭐 콧방울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그런 독특한 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자, 서양 사람들은 뼈나 연골은 두껍고 강한데 그 위에다가 실리콘 올려놓고 하면은 겉에 있는 피부는 얇고, 그러니까 뚫고 나오거나 비쳐 보이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큰 거죠.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피부가 두꺼우니까 이 실리콘이 웬만해서는 그렇게 뚫고 나온다거나 비쳐 보이는 그런 경우가 서양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물론 실리콘으로 수술했는데 티나는 경우 엄청 많이 봤는데요. 자, 이렇게 애들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서양 사람들과 동양인의 그 피부의 어떤 그 차이를 갖다 우리가 주목해 볼 때에는 상대적인 차이는 명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동양 사람들 피부에 맞게 이제 실리콘이 굉장히 많이 진화됐어요, 옛날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려해 봤을 때 수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은, 한국을 비롯한 동양권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실리콘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적인 보형물의 조건은 뭐냐? 자, 면역 반응, 이물 반응이 없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변형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쉬워야 된다. 이걸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감염의 위험성이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거하기도 쉬워야 되고, 변이나 돌출이 적어야 되고, 값싸고 구하기 쉬워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생체 재료의 이상적 조건들을 모두 부합하는 그런 보형물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나마 좀 이제 정착을 시킨 게 실리콘과 고어텍스인데, 지금 현재는 또 고어텍스는 점차 퇴출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거의 실리콘으로 통일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둘을 비교해 보면은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나 대동소이해요. 다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근데 고어텍스가 유연성이 있어서 더 좋아요. 그래서 티나고 뭐 이런 면에서는 실리콘보다 훨씬 좋고, 실리콘은 오래 있으면 석회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어텍스는 그런 게 없죠. 자, 고어텍스에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퇴출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제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혹은 환자분이 나 이거 싫어요, 빼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네, 빼드릴게요 하고서 바로 뺄 수가 있느냐? 자, 그게 실리콘은 되게 쉬운데 고어텍스는 잘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고어텍스를 제거하는 제술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의사들은 이거를 쓰기를 꺼려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실리콘의 좋은 점들, 이제 값싸고 또 이제 깎기가 이제 쉽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체내에서 안정적이고 썩지 않고 이제 이런 면들이 참 좋은데, 안 좋은 면이 또 이제 여전히 존재하죠. 자, 염증이 아무래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쳐 보일 수가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석회의 가능성 오랫동안 지나면 또 있을 수 있고, 또 오래 지나면은 구축이 생길 수 있고, 튀어나오거나 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실리콘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살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똑바로 넣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밀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실리콘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안 좋은 점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느냐? 자, 이거를 지금까지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 의사들이 테크닉적으로 향상시켜 놓은 문제들도 있지만은 또한 재료 자체가 진화한 점도 있어요. 자, 과거의 실리콘들은 약간 공업용,
이제 그레이드, 공업용이 좀 약간 낮은 질의 실리콘들을 많이 썼던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L자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런 실리콘들을 많이 썼었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L자 실리콘을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죠. 지금 쓰는 실리콘은 아주 여러 가지 모양들로 얼굴뼈 모양에 잘 맞춰 쓸 수 있게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연성이라든가 탄력성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실리콘의 질도 좋아졌고, 자, 이런 면에서 옛날 실리콘들처럼 이제 쉽게 튀어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또 고안이 되어가지고 나와 있어요. 변이가 되는 것도 코뼈 위에 실리콘 얹어 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 실리콘 보형물의 이제 그 배부, 배 쪽으로 갖다가 이렇게 코뼈에 좀 잘 맞춰가지고서는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쉽게 이제 변이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진화된 면이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너무 좋아서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완벽한 재료는 아니거든요. 100% 완벽한 재료는 아니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도 더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있지만은 과거 한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 가지고서는 지금은 비할 데 없이 많이 좋아졌다. 옛날에 어떤 많은 문제점들을 상당히 극복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있어가지고는 또 뭐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데 실리콘 보형물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끝내겠는데, 코는 가슴이나 둔부 또는 턱 이런 데하고는 달리 살이 굉장히 얇고 조직량이 적은 부분이에요. 이제 코가 볼륨상으로 인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건 몇 프로 되겠어요? 1%나 될까요? 그만큼 굉장히 볼륨이 작은 부분인데 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율, 인상에서 차지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보형물을 여기에다 넣을 때는 단 1mm 차이를 두고서도 굉장히 숙고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보형물을 집어넣어야 된다. 자, 이런 점이 있고요. 보형물이 뭐 삐져나온다든가, 피부를 뚫고 나온다든가, 자,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텐션을 피해야 돼요. 의사가 이제 봐서 지나친 텐션, 지나친 긴장감, 이런 것들이 보형물을 선정하고 또 포켓을 만들고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리콘 경계부가 튀어나오는 문제, 뭐 분필코 되고 11자 코 되고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자, 그거는 보형물을 너무 큰 거 쓰지 말아야 돼요. 자, 보형물이 굉장히 이제 이 종류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얘네들의 이제 모양에 대해서 의사가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의 코 모양, 이거 보형물의 어떤 배부에 깎인 모양, 자, 이런 폭과 뭐 길이와 넓이 이런 것들을 모두 따져가지고 예치가 잘 되게 그렇게 선정을 해서 사이즈는 너무 크지 않게 해서 넣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티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냥 구축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실리콘 모양을 싸고 있는 어떤 피막 구조가 생기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코가 이렇게 들리는 코가 돼버리고 이게 염증하고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괴사도 올 수 있고 아주 안 좋은 모양이 될 수가 있죠. 코가 뒤틀릴 수 있으니까. 이런 구축 현상을 피하려고 그러면은 수술 중에 오염을 굉장히 의사가 상당히 신경 쓰고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최대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형물을 집어넣는 그 과정도 공기 중에 어떤 이제 균이나 진균류 이런 것들이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차단해야겠죠. 모든 것이 생리적으로 알맞게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 이렇게 수술되는 것이 코수술에서 이와 같은 이제 많은 부작용들, 실리콘과 연관된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코수술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주 좋아서 쓰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하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더 좋은 어떤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보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실리콘만으로 코수술을 물론 끝내는 것은 아니죠. 자가 연골이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실리콘의 역할도 아직까지는 좀 나름대로 이제 있는 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